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반드시 투자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어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언급했는데 오늘은 나스닥 100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세계에서 난당인다 하는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대략적인 스펙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습니다. 시총이 약 2조 6천억 정도 되고요. 이거는 아주 편하게 국내 증권사에서 원화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분명히 미국 지수인데 우리가 마치 정육점에서 수입산 삼겹살을 원화로 마음껏 살 수 있듯이 주식도 이렇게 원화로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대신에 수수료를 조금 받죠. 현재 주가는 원화로 약 97,620원 정도 하는데 이게 한 종목이 아니라 사실 100종목을 모아놓은 지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0개 기업을 10만원에 사는 거니까요.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4차 산업혁명의 수혜가 기대되는 IT, 소비재, 헬스케어 중심으로 구성된 미국 나스닥 시장 분산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순으로 보면 애플이 9.07%,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8.59%, 아마존 4.84%. 애플과 마소가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3등인 아마존으로 가면 4%대로 뚝 떨어집니다. 나스닥 100이라고 해서 100개 기업에 1%씩 똑같이 투자되는 게 아니라 애플이나 마소 같은 누가 봐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잘 나가는 기업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그 아래로 갈수록 퍼센티지가 조금씩 낮아지는구나. 애플과 마소만 합쳐도 17% 비중으로 투자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든든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기업들도 조금 더 볼까요? 브로드컴이 약 4%, 메타가 3.84%, 엔비디아 3.67%, 테슬라 3.62%, 알파벳 A와 C를 합쳐서 약 5%, 이거는 구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에 5% 투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트코 2.35%, 어도비가 2.27%, 펩시코 1.86%, 펩시코부터는 아예 1%대로 비중이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AMD, 넷플릭스, 인텔, 시스코, T모바일, 인투이트, 컴캐스트, 퀄컴, 암젠 이런 식으로 쭉쭉 100개 기업까지 쭉 나열이 될 텐데 이거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00종목 중에서 29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0.79%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더 낮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 중요도가 낮은 기업까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갑자기 10% 폭등했습니다. 근데 얘가 10% 올랐다고 해서 나스닥 100 지수가 많이 움직일까요? 고작 0.79%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말이죠. 반면에 애플이 만약에 2%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0% 오른 것보다 나스닥 100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겁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혼자서 9%가 넘게 차지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비중 높은 순으로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애플, 마소,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코스트코, 어도비, 펩시코, AMD, 넷플릭스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지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개별 종목 투자하듯이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깊게 파고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애플, 당연히 아이폰 만드는 업체인데 솔직히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거든요. 애플은 아이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플에 직접 방문해서 공장을 견학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매출은 정확히 어느 정도고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분기마다 얼마나 나고 있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솔직히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애플에 몰빵하고 있다. 그럼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애플에 몰빵한 것이 아니라 ETF 형태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플 말고도 봐야 될 기업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마소도 봐야 되고 아마존도 봐야 되고 브로드컴도 봐야 되고 메타도 봐야 되고 엔비디아도 봐야 되고 이렇게 100개의 기업을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ETF와 개별 종목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개별 종목은 내가 무조건 박사 수준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ETF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나스닥 100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거잖아. 나스닥 100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100개 기업이 모여 있고 대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검증되고 안정적으로 매출 잘 나오고 누가 봐도 너무 좋은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어. 특정 몇 기업은 중간에 맛이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리밸런싱을 통해서 퇴출이 되고 또 새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있으면 새로 편입이 될 테니까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미국 북동부에 8개 명문 사립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뭐 하버드, 예일,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컬럼비아, 브라운, 다트머스, 코넬 이런 세계적인 대학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대학들에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할까요?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입학을 하겠죠. 그럼 그 입학하기 과정이 쉬울까요? 까다로운 입학 기준을 통과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명문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입학한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뭐 솔직한 얘기로 일반인들이 하버드나 예일 대학이 명문대라는 걸 어떻게 인지를 할까요? 뭐 직접 그 대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느껴서 명문대라는 걸 아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하버드, 예일대는 모두가 명문대라고 하니까 직접 본 적도 없고 내가 검증한 적도 없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명문대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버드, 예일 명문대지. 그리고 명문대를 모아놓은 아이비리그 끝내주는 대학교지. 여기 스탠퍼드, MIT, 시카고, 존스 홉킨스까지 합쳐서 아이비 플러스라고도 하는데 아이비 플러스 이것도 뭐 끝내주는 대학교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모이는 대학교. ETF도 똑같습니다. 애플, 마소,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코스트코, 어도비, 펩시코, AMD, 넷플릭스. 야, 이거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잖아. 근데 이런 기업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지수로 만들었어? 근데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설계를 해놨어? 그럼 망할 일 없겠네? 수익률 끝내주게 잘 나오겠네?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 엄청나게 높겠네? 당연하죠. 애초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모아놨으니까요. 자, 실제로 성과를 한번 볼까요? 2010년 10월 18일에 상장이 됐는데 펀드 보수는 생각보다 쌉니다. 0.07%.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죠. 최저가를 보니까 약 14,990원. 최고가는 97,980원. 1년 수익률이 무려 60%에 육박하고요. 6개월 수익률 약 12%, 3개월 수익률 11%, 한 달 수익률은 5.8%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트의 모양을 보면 기복이 크게 없이 아주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했다는 게 보이죠. 팍 올랐다가 팍 떨어졌다가 빌빌거리다가 다시 팍 올랐다가 팍 떨어졌다가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다는 게 나스닥 100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애초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을 모아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종목에 우리가 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이렇게 좋은 기업을 놔두고 어중이 떠중이 기업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하고 주식을 접을 게 아니라면 이왕이면 그냥 세계에서 제일 돈 잘 벌고 잘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